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나오시기 전부터 채팅창에서 전문가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셨더라고요. 장하님 님께서도 박사님 나오시는 날 기다렸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WTN 뉴스님도 동방 박사님 나오시나요?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는데 테디님께서도 동방 박사님 말씀 듣고 확 질러서 이번 주 수익 많이 냈어요. 감사의 큰절 올립니다 라는 댓글까지 오늘 전문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토마토 삼행시 해주셨잖아요. 네. 마, 확 질러 뿌라. 그렇죠. 그 말 듣고 정말로 좋은 종목 팍 질러서 수익 봤다라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이가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도 네. 그렇고 엔솔에 대한 네. 이야기도 좀 해주시는 맞아요. 것 같고 자 오늘도 전문가님 말씀 잘 들으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해보고요. 또 종목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둘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출석 체크 짧게 하고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이야기 나눠볼게요. 철학관 챔피언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홍동현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대한도글협회님 잘 오셨고요. 맨오브 와일드님 오랜만에 또 이름 불러보는 것 같네요. 잘 오셨습니다. 또 장하니님 계속해서 또 동방박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장에 대한 분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수급도 조금 흐름이 바뀐 것 같기는 하던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9월달 만기일부터 시작해서 한 5, 6조 정도 샀다가 지금 오늘 또 3,800원 샀는데 어제도 3,000억 팔다가 네. 어제는 오후에 줄다가 오후에 종가에 순매수 돌아서 오늘은 계속 3,800억대 매도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면 사실은 살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는 주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인이 뭐 이번 주에 좀 팔았다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대형주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뭐 LG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로 주도주들이 선도주도주들이 한 30%대 올라왔거든요. 9월 하순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한 이 순매수한 금액에서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한 20, 30%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1조 5천억 정도는 매물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판 게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다음 일주일만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면 외국인 매물이 소화되면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이달 하순 정도부터 다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다시 좋은 장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거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먼저 보면 네. 지금 오늘은 장중에 코스피 기준 3,820억 정도 팔았고요. 물론 이제 9월달 만기부터는 4조 9천억 정도로 사져 있습니다. 선물도 1조 1천사. 외국인들 아직은 전체 사저인데 그중에 단기성이라든지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LG엔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나 기관인이 전체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해놓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60만 원대 한 매수가 좀 되고 쇼크업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힘교류가 지금 여기서 60만 원 내외에서 힘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고성장 주식은 공매도를 했다가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보거든요. 매도는 매수는 올라갈 때 상승할 때 100% 이상의 가격이 나죠. 몇 배도 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매도를 공매도라든지 매도 진입해서 수익을 손해난다 손절 안 하다가는 집안이 망하고 회사도 망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라는 게 아주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성장주는 절대로 매도 위주로 먹지 말아라. 짧은 매도하다 한 방에 다 날아간다. 이번에 이제 5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공매도를 했던 분들은 그 세력들은 상당히 손실이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60만 원 왔으니까 많이 이제 올라왔다 생각해가지고 공매도 더 물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또 다시 여기서 순식간에 시작하면 그냥 70만 원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좀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 흐름은 오늘 이렇게 팔았지만 외국인은 좀 사고 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급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을까요? 네, 종목을 보면 코스피 시장은 결국 이제 큰손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관들, 기관들은 주로 단기성 어느 제로 정도를 보고 많이 하거든요. 오늘 현대로템이 기관들이 274억 정도 샀는데요. 현대로템이 사실은 네옴시티의 최대 수혜 중 걸로 보입니다. 오늘 결과를 보니까 철도 관련된 협약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지하에다가 거기도 철도도 넣고 여러 가지 해서 할 건데 보니까 건설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철도 관련 게 최대의 수혜주가 니까 그래서 그냥 기간이 썰어 담은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NC소프트도 연기금도 전체 있으니까 사고요. NC소프트랑 크래프톤 게임주들이 특히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산 상태고요. 외국인들 여전히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사면서 꿋꿋하네요. 네, 꿋꿋하게 사고 있고요. 네. 그래도 외국인들이 새롭게 IT도 좀 사고 있다. 전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IT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IT를 외국인들이 산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라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꾸준히 계속 한 1년 정도 산다면 그 이후에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계속 사는 주식들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 사면 포기하지 말고 시점을 딱 보면 한번 급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멘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낙폭 하대 중에 실적이 나온다든지 그런 종목을 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IT 쪽에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게 또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전체 반도체가 좀 내려갔는데 네. 근데 코스닥에는 그 중에서 반도체 내려간 것 많고요. 또 올라간 거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 차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이오도 이제 중국에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 어떤 거 많이 올라간 어떤 거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고 실적이 나온 종목은 오히려 기관들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뭐 그냥 꾸준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엔터주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SM이라든지 JYP 엔터 그 다음 실제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거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좀 사고요. 바이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을 보고 있다. 이제 기관도 외국인도 종목 차별화 장세에서 이것저것을 사지 않는다. 즉,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뭐 그냥 이것도 지르고 저것도 질른 그 2020년도 그런 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2020년 같은 장은 제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처럼 그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아무거나 사도 돈을 먹는 시대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럼 뭐 작년 같은 거 행보하다가 특별한 거 올라갔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도 실제로 내용이 있는 뭐 바이오주나 테마 이런 것도 내용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도 확실하게 실적이 견인된다든지 뭐 기술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이제 극자위성 공정이라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라든지 그런 쪽의 위주의 종목들만 다시 올라가지 아무 종목이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미리 11월 달은 장이 내년 장을 보여주거든요.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내년 장을 보여주는데 2020년도에 이제 바이든이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11월 달에 하고 나서 선거가 민주당 이기고 나서 친환경이 뜨다가 그 다음 작년에 실제로 갔던 친환경 종목들 또 있거든요. 무조건 다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차별적으로 움직여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이제 실제로 7월 이후 그 다음에 9월 달 급락장을 겪으면서 오면서 왔던 것은 2차 전지 쪽은 세일 업체들이 올라갔거든요. 미리.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간 것도 안 간 거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시장을 좀 미리 전체 시장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사면 안 되고 지금 올해까지 괜찮은 종목들 중에
그래서 내년에 다시 빛을 보기 때문에 미리 시장을 보여준다, 내년 시장은.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내년은 결국은 실적 장세다. 실적 차별적인 실적이 나오는 주식은 돈이 몰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한다면 내년에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돈이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찐 종목,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맹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적으로 그 성과를 좀 증명을 하는 종목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들도 여러분들 포트에서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코앞에 두고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발락 이렇게 잘 가다가 2,449 가다가 2,499 가다가 이제 한번 올라가다가 반 꺾인 거죠, 하락으로. 근데 그냥 꺾여서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 하락으로 표현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쌍끌이 매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 우려가 큰 거죠, 경기 침체.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수 반도체, D램 반도체 위주인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고요. 이번 반등할 때도 삼성전자보다 덜 반등했는데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것은 반도체는 아직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의 시장에는 반도체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반도체는 주도를 하려면 결국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을 해야 되는 하락 장세고 경기 하락이 다시 온다면 반도체가 미리 선행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등장에서 반등했다고 빠지는데요. 아직은 내년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거의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해기 때문에 반도체가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 내년 중반 이후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지금은 반도체는 기술적 반등만 보고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그랬다. 그러면 관련된 반도체들도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 뭐 소재나 안황 빠진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아직은 반도체를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직 업황 바닥이란 게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그냥 급락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442.90인데요. 최근의 고점, 얼마 전에 고점이 2,499예요. 제가 2,460 정도, 50 정도 보고 있었는데 추가 상승했기 때문에 2,450 정도가 아니라 2,430이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2,430은 지지가 되면 아주 강한 견조한 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여기서는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원화 약세, 반도체 부진이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은 원화가 약세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가 우려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경기가 예를 들어서 회복이 되고 강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침체란 경기 침체, 무역이나 수출이 잘 안 된다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업황 개선이 확실히 안 되고 반도체주가 부진하면 당연히 원화도 약세가 되고 달러가 덜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오늘 시장은 경기 우려에 대한 침체 이런 게 반영이 됐고요. 물론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경기 침체는. 네네. 계속 나왔던 얘기 때문에 그냥 주가 빠진 건 단순히 그냥 차익 매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좀 강했을까요? 이제 바닥에서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바닥을 확인할 때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한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시험 돌파하면 바닥을 찍은 거죠. 네. 그래서 지수도 이제 그런데 그러면 게임주가 계속 최근 들어 어때 급락했다가 한 줄 동안 또 급등했다가 그래서 안 가다가 드디어 지스타 이제 부산에 열리고 있죠. 게임 대전이. 그래서 지스타 하면서 게임주들이 오늘 이제 같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게임주가 좀 아주 강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게임주도 탈피했다. 이제 우상향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을 거로 보여요. 물론 안 좋은 정보도 있지만, 대형, 여기도 게임주도 대형주가 선두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2,499까지 왔을 때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자 뭐 좀 지켜주고 이런 주식 올라왔듯이 게임주들도 대형주가 지금 선두를 좀 하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네옴시티 네. 네옴시티 뭐 우리나라 한 40조 정도 어느 정도 해박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뭐 경제적 효과는 100조가 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제2의 중동 특수 이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최대 수혜주는 현대로템이고요. 그다음에 네.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수혜를 본다는데 많이 이제 삼성물산하고 빼고는 거의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대로템이 오늘 정말 빛을 발했고 주식도 가니까 나머지 강세업적 이쪽이고요. 나머지 대다수가 뭐 그동안 강세였던 2차 전지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약세였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현대로템은 좀 주목을 받았지만 건설주들은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약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네.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면 화학주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가 2019년도 봄에 네. 경기가 안 좋고 계속 안 좋다 그러는데 계속 화학주가 많이 빠져서 화학주를 많이 투자자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 처음부터 방송을 계속하면서 안 된다. 화학주는 아직까지 멀었다. 많이 네.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고 경기가 회복이 확실히 예상이 돼야만 그때 사도 되거든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화학은. 하긴 하고 처음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할 걸 확인하고 화학주 올라가면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차 반등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화학주라는 건 그건 확실하게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화학주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이제 물가도 높은 상태고 금리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그 다가오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가지 추세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용 이슈도 있고 뭐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롯데케미칼 말고도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관련된 종목도 화학 종목들은 최근에 막 단기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거든. 것은 이것도 물론 바닥 다지는 과정인데 네. 급등하면 추세로 간다고 거기서 확 사버리고 단기 투자자 사서 내려가면 또 손절하고 가게 되면 등락할 때 거의 다 돈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화학주는 등락을 하는 구간이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요. 약세지만 그리고 건설은 우리가 이제 주택이 나빠지면 당연히 건설은 나빠집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 금리가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소형 건설사들은 자금이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그럼 대형 회사든 괜찮겠지. 대형 건설사를 사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근시안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가 뭐 미리 시장을 반영하는 거죠. 조그만 소형사, 영세업체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도 망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망할 정도의 그때 주식을 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영세업체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도 공사 중단하는 것도 나타나고요. 그럼 미분양이 나타나고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건설주가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사신 분들은 제가 늘 그러거든요. 화학은 그나마 필수기 때문에 모든 경제에 화학은 경기가 회복은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가지고 있으면 100%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정말 경기가 나쁠 때 딱 사놓고서 19년을 산다든지 23, 100%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IT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따가 그건 화학주 이런 거 있잖아요. 화학주라도 이런 것도 여름 정도부터 100%가 갔거든요. 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IT가 좀 아까 추세적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설주 사도 되고, 화학주나 이런 거 사도 되거든요. 그럼 건설주는 이러나 저러나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 파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땅 파는 네옴시티도 몇 군데만 이렇게 됐으니까 땅 파는 시대가 아니니까 관련 주식을 단타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GS건설을 왜 약세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을 넣어놨냐면 네. 현대건설도 물론 한 곳에 있는데 특별한 뭐 소액 크지 않으니까 현대건설도 네옴시티 오늘 다 했는데 건설주가 빠졌는데 그중에 GS건설도 많이 빠졌어요. GS건설은 주택 관련된 주택 부분이 50% 이상입니다. 매출액에. 그럼 주택은 부동산이 나빠지면 당연히 GS건설은 향후에 수주할 때나 이런 데 많지도 않아지고 오히려 그동안 만약에 진행되는 공사는 되겠지만 신규 수주가 잘 안 되면 가해 실적이 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약세 업종이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사실은 이쪽으로 뭐 쳐다보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화학과 건설 쪽은 정말 하루 이틀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 빼고 아예 관심을 벗어나야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저는 화학주는 내년 뭐 봄 정도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뭐 건설은 내년 봄이고 전해이고 아예 관심을 꺼라. 옛날에 건설주가 제일 좋을 때는 2018년도 북한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죠? 그때 빼고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북한 개발은 가지만 뭐 해외 개발은 내음시도 얼마 안 가니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에서 특징주는 어떤 거 뽑으셨어요? 넷마블 게임주죠. 넷마블, 네. 낙폭 가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 넷마블 10만 원 초반에 왔을 때도 정말 실제로 평가하면 엄청나게 고평가거든요. 고평가고 야, 이렇게 막 PER 기준 한 50배 이렇게 가 있을까? 그 실적도 그렇게 신장 모멘트 별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반타작 오면 반타작이 된 거거든요. 20만 원에. 네, 20만 원이 그렇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정말 낙폭가대예요. 근데 게임주의 특징은 이제 낙폭가대인데 정말 빠져도 손절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게 만약 20만에서 10만 원 와서 샀어요. 그래서 손절 안 하고 있으면 정말 반타작 때도 이게 낙폭가대인데요. 신작이 딱 나와서 성공하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신약이 성공하면 그렇듯이. 그래서 네. 바이오라든지 이제 이런 게임주는 물려도 가서 건설주 물리지 말고 철강주 물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조선주 물리면. 근데 이런 게임주나 바이오주는 좋은 바이오, 괜찮은 내용의 바이오는 반타작 물려도 쉽게 회복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은 지스타 행사에서 이제 신장 4종을 공개를 했거든, 넷마블이. 네. 이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바닥을 탈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뭐 크래프톤인데 뭐 이런 대형 게임주들은 실적이 탄탄히 나오면서 신작의 모멘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사도 괜찮은 단가 좀 많이 빠진 낙폭가되니까 이런 거 사놓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달에 원래는 게임주가 좀 살 때예요. 괜찮고 있다가 이제 1월 달까지 보고 1, 2월 달까지 게임주는 수익이 나면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다. 뭐 계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좋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넷마블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요새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래도 잘 버텨주고 괜찮은 것 같은데. 코스닥이 700포인트 이하 갔다 금방 올라왔다가 네네. 지금 아주 견조합니다. 이 견조한 조정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도 행보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오늘 게임주가 특히 반갑게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 게임주 급등하고 급락하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바이오주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게임주가 좀 확실히 해주면 전체적으로 시장도 나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 차별화적으로 반도체도 뭐 올라간 거 내려가 있고요. 종목 차별화 장세다. 그래서 코스닥은 정말 종목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에서 특징주 지금 리노공업 뽑아주셨는데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상승한 종목이기도 맞아요. 했어요. 리노공업이 실적도 예상 근처에서 상회를 했고 이 회사는 반도체하고 이쪽에 검사용 소켓 이제 이게 고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파운드리 쪽에 예를 들어서 고성장세, 그 기술이 필요한 그쪽에서 많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계속 좋을 걸로 보여요, 실적이. 네. 그리고 성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확실하게 뭔가 있는 것은 올라가다 물론 요즘 빠졌습니다. 빠져도 다시 반등해서 실적의 사상 고점을 계속 돌파한다면 당연히 사상 고점을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그 기업을 잘한다면 이렇게 회사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중소형주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인데 뭐 많이 빠진 주은 뭐 몇 천짜리 이렇게 한다고 주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례로 리노공을 들었던 것은 물려더라도 확실한 그 실적도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장벽도 높아서 다른 데 업체하고 경쟁이 아주 괜찮은 회사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중소형주 물려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도 이렇게 강세입니다.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출발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02-3
02-325-8200번으로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 올려주신 이지트로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 담으셨네요. 기다리면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은 13,7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좀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울면서 지금 진단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IT, 현대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해서 아마 그냥 사신 것 같아요. 네. 관련된 부품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전기 버스나 이런 전력 변환 전장 부품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충전기 같은 것도 뭐 AC 충전기, DC 콤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충전 타입도 여러 개 있고 그러면 일반 우리 한국적으로 전기가 딱 나오면 전기를 고압 전기를 가지고 뭐 DC로 AC로 이렇게 전환을 막 하고 변환해야 되는 그 부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품이 그래서 이런 쪽이 과연 이제 그렇게 경쟁력도 있고 진입장 높고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마진도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만약 그런데 전기차 이런 수혜주로 사지만 작년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실적이 매출액 1년에 100억대 밖에 되지 않아요. 상장을 어떻게 상장인지 모르겠지만 기술로 상장 100억대 하면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의 기업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막연하게 전기차 뭐 수소차 수혜다 뭐 수소 네옴시티에 수소 관련된 걸 뭐 하니까 거기도 그럼 수혜주다 어디서 막 좋다고 들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감도 아니죠. 주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상장 2020년 올해 2월에 넣고 네. 수소 관련대로 막 해서 떴다 끊임없이 내려 왜 적자 전환한 기업인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높은 거예요. 지금도 1,100억인데 1,100억은 한 이런 전력 변화보다 한 100억 정도 이익이 나야 되는데 100억이 난 적이 없는데요. 작년에 적자 전환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재무제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적자 상반기 22억 적자예요. 100억 정도 대 매출액이 22억 적자 보면 생존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주식이 3만 원에서 만 원에 왔으니까 많이 빠졌다 차트 보면서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주식이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고 안전하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적자 기업인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전기, 수소 이렇게 이름만 붙였다고 뭐 변환잔치 했다고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위험한 겁니다.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 기업은 나는 이만큼 이런 회사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여주는데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이 회사 좀 나는 이 정도 적자도 났고 매출 100억대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30억 잘 됐대.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이나 보여. 나는 이 정도의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시가 이만큼 높게 한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 자체가 위험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이 좋은 기업이나 많이 주식이 이제 결국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업력이라든지 펀더멘탈, 그다음에 경영진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보면 다 나타나요. 그거를 보고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1억까지 한다면 500만 원 샀으니까 5%좀 10% 물리면 어때? 물 타면 되지. 그러면 15,000원 사가지고 만약에 나는 5,000원까지 내려오면 10,000원 물리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안 물려주고 또 물도 안 타요. 그죠?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주 일반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런 게 주식 아니다.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내일 당장 전략 매도 하시고 앞으로 최소한 HTS 우리 투자자들이 저는 정말 답답한데 연세가 이제 50대 이상 되고 60대 되신 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주문해요. 이렇게 주문하는데 주문은 핸드폰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컴퓨터를 한 대를 마련해서라도 노트북을 마련해서 HTS로 볼 수 있어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렇게 제가 보듯이 있어야만 HTS 깔아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HTS 따라가지고 뭐 한국투자증권도 이거는
편남을 이렇게 다 보서 눌려보기만 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내놓은 것을 미리 예측까지, 이거 소형주니까 대형주 같으면 다 예측을 해놨어요. 이렇게 에코프로 보면 다 예측을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해놓고 나는 기업 탐방 안 건 분석 능력이 없지만 얘들은 밥 먹고 본거금 억대 이상 받으면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대다수. 그 나오면 이것만 봐도 영업이익 어떻게 일어나네? 야, 저 에코프로 비하면 2020년대 영업이 500억인데 지금은 5천억 나와요. 5천억? 야, 영업이익이 10배 늘네? 미리 또 보여줘요. 2024년도 영업이익 8천억, 800억이네? 야, 옛날에 2019년 영업이익이 30배가 느네? 주가는 30배 가는 거예요. 내 예측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금방 이지트로닉스를 샀는데, 애널리스트가 예측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분석 커버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탐방해가지고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 탐방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서 23년 주가를 내고 예측도, 실적을 예측 안 하는데 내가 주식을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자가 아니죠. 그냥 어디 하우스 가서 주식 돈 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 파시고 앞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적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미래 실적을. 그렇게 하고 미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커버리지로 게시되지 않는, 아예 관심 안 두면 되잖아요. 실적이 애널리스트 다 해서 내놓는데 나는 탐방 안 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고 한 3년 뒤에도 이익이 늘어나면 사놓으면 물려도 있잖아요. 더 사면 돼요. 물리면 자식한테 물려준다면 더 많이 또 벌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알맹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지트로닉스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이런 성장성, 알맹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고 앞서서도 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4천 건 하락한 수치이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10월 말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가 지난주에 좀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좀 수당 건수가, 청구 건수가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점, 고용에 대한 부분들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11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6.2%, 이번에 집계된 거는 마이너스 19.4%가 집계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발표 이후에 미 선물 시장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1%대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소화를 해내고 또 내일장 우리 시장은 어떨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러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5,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현대건설 얼마 전에 참 많이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이게 44,4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지금 매수가를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의 흐름을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현대건설 하기 전에 이제 앵커님이 금방 네. 이제 미국 네, 주간 지표. 신규 실업수당 예상보다 이제 4,000건이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 지수는 19.4인데 예상치가 6점보다 더 나쁘게 또.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10월 건축 승인 건수는 152만 5천 건이 예상인데 예상치가 151만 2천 건. 그러면 주택 건수는 승인 건수는 이제 올랐어요. 예상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지표가 10월 달에는 좀 10일 좀 주택 지표가 낮아지면 네. 시패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잘 안 빠지면 그쵸. 그러면 계속 시패가 쉽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패가 별로 안 내려가니까 오히려 금리는 또 금리는 그죠. 그러면 또 안 좋게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업이 또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금리도 올라가고 이게 긴축하니까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이 나빠진다는 것은 네. 그러면
반도체나 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제조업이 나빠지면 이 기업에서 그러면 제조업이 그 다음에 선행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그럼 소비자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의 세계에.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현실 지금 현재로 경기 침체가 어제도 오늘도 빠진 게 그러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이제 물가 이런 거 다 그게 악재로 봤는데 실제로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뭐 타겟 같은 4분기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그러면 이제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경기 침체한 지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나오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떤 금융 변수가 딱 나타나면 그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시장을 보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융 변수를 딱 한마디가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될까? 그 공부가 주식 공부예요, 또. 그래서 지수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같이 늘 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경험 이런 거 살고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하면, 어떨 땐 호재가 많이 악재로 반영되기도 악재가 또 호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험도 같이 쌓여야만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쌓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계속 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지표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 그리고 이 지표를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드렸고요. 내일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서 그 흐름들을 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 45,000원이었고요.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현대건설 일단 매도하셔야죠. 매도할까요? 이제 건설주는 지금은 뭐 다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다. 나는 수익이 났으니까 뭐 이익 실현하면 되고요. 조금 손해나면 손절하면 되고요. 많이 손해나면 물 타면 안 됩니다. 즉 아까도 시작할 때 건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아직 건설은 악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심각하게 반영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높아지고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 건설에서는 돈을 구해서 아니면 계약자들 돈 내면 분양을 하면 주택만 하면 분양을 하면 돈 들어왔는데 그럼 중도금을 만약에 잔금을 입주한다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금이 대출이 잔금을 전환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될 수가 개인들은 입주도 심각한 대란이 날 수 있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저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특히 현대건설, GS건설은 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은 뭐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다 있지만 결국 현대건설에도 있고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을 많이 이제 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분야는 크지 않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뭐 화학 공장 만들든지 정유 공장 만들고 그런 이제 발전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많이 수주가 엔지니어링 그렇게 수주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트도 거의 끝났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쁜 일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나쁜 일만 남은 회사를 내가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 내 원금도 못 찾을 수 있고요. 이자까지 받으려면 이자는 당연히 못 찾아. 원금만 찾으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전만 하면 되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전량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45,000원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43,900원이잖아요. 10% 정도니까. 그래서 주식을 최근 들어 이제 여기 아마 사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셨네요. 45,000원이면 올해 9월 달이나 8월 달에 여기 사셨겠네요. 9월 초나.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는 단가는 안 봐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사지 않아요. 갔다 내려오면 여기서 딱 사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45,000 내려가 되겠죠. 내려갔다 33,000 갔으니까 많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전까지 가려는데 내가 산 가격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손절해야 될 때 내가 사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해야 될 때 사니까 내가 주가가 빠졌다고 올라가면 내가 산 이 손절의 매수가가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 저항선 근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44,000 갔다 내려오죠. 본전 근처 갈라 내려. 그래서 저는 한 20-30% 몰린 주식은 올라올 때 나의 본전을 보지 말고 마이너스 8%부터 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못하면. 그럼 마이너스 8% 정도 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 45,000 사가지고 33,000이니까 한 30% 물려가지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30% 물렸다가 마이너스 한 8%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원복 나오면 그냥 절반 팔고 이렇게 보면
기회가 없는. 근데 이제 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몰렸다가 35% 몰렸다 거의 마이너스 10% 근처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저점 깨고 내려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이라도 일단은 팔아야 되고요. 아마 내일도 빠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빠지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다시 38,000원 뭐 이렇게 이하로 또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월봉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더라 이런 주식들은 잠깐 올라가면 있잖아요. 2018년도 여기 7만 대 갔잖아요. 저도 이제 4만 대부터 시작해서 6만까지 보면서 한번 크게 먹고 선물로도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려왔다가 여기죠. 2021년도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뭐 부동산 워낙 조금 하니까 다 실적도 좋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을 못 깨잖아요. 못 돌파죠.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주식 사면 지금은 과거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사면 요런 2018년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적 앞으로 나빠지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처럼 빠졌다가 끝없이 내가 보초 서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나빠지면 끝없이 내려와서 안 좋잖아요. 2020, 여기 보시면 2008년도부터 해봤자 박스권이니까 그 다음 2011년부터 5월부터 빠져가지고 2011년부터 16, 5년간 빠졌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건설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건설주는 일단 갖고 있는 분 저는 제가 컨설팅 한다면 저한테 건설주를 갖고 오면 저는 내일이라도 전량 매도 시킵니다. 1초도 안 갖게 합니다. 앞으로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왜 이 주식 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확신도 없는데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기업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큰 흐름에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주가 정말 좋은 종목 찾으면 가능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략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앞서 이제 시장 분석에서도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건설주에 대한 주의 의견, 경고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현대건설도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미니 강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혜경님 오셨고 건병래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러너님께서 방금 현대건설 올려주신 분인데 더 좋은 섹터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무언가를 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보내줘야 되는 종목들은 보내줘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섹터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어떤 종목이 좋은 섹터가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망, 투자 전략자는 미니 강의 출발해 볼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연준이 긴축을 계속 장기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요. 네. 단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실히 내려가서 물가가 확실히 잡힐 거라고 아직은 의심이 있으니까 긴축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12월 달에 금리를 0.5%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한 5월 달까지 한 3번 정도가 있는데 금리 회의가 그럼 한 0.25, 0.25, 0.25, 0.5 한 3번 올리면 이게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대까지 가야 되지 않나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빨리 인플레이션 잡히고 이런 것을 아직까지 그 큰 시그널이 확실한 시그널이 안 나오는데 그 기대를 너무 하지 말아라. 이 얘기에서 만약 기대를 하면 사람들이 긴축하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긴축할 때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 확실히 해버려야만 그 이제 부작용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것처럼 연준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긴축하고 있으니까 그 실물에서 경기 침체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국도 지금 뭐 그렇고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전체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주식은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다수 우리가 미국은 아직은 이제 지수가 크게 안 올라갔고요. 다른 데보다는 이제 독일이 아주 잘 올라가서 독일이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 나쁜 가정 속에서도
그래서 독일하고 우리가 좀 좋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가 또 다르게 역사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왔다는 게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미래는 원래는 이제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기가 혹시 그래서 높아가지고 그럼 역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제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 스프레드 역전이 돼 67bpm 0.67%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게 바로 1900 이제 한 82년도에 한 역전이 70점 이렇게 BP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두 번째거든요. 그 이후에 최고로 많이 역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82년도에 그때가 초반 그때까지 완전히 삼고가 있었거든요. 물가도 엄청나게 높고 80년대 막 70년대 후반에 뭐 20%대 이상 물가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금리차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긴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주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다 좋다 그러면 벌써 이미 고점이에요. 근데 지수는 계속 악재가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주식 올라가면 안전하게 계속 이제 돌다리 도도를 가듯이 안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글로벌 시장 같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조정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추세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거 없으니까 견뎌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12월 다시 12월부터 다시 반등할 걸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외국인이 계속 추세적으로 사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단기성 자금이라든지 어떤 이제 물타는 자금 중에서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래서 외국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느 정도 한 일주일 걸쳐서 소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내년 1월이나 내년 상반기 초는 확실하게 CPI가 안정되고 이런 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고물가라든 고금리가 유지되는 걸로 보고 있으면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은 이제 그동안 모멘텀 테마성 부재한다. 주식이 부재하다. 상승 탄력도 없고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늘 이제 게임주가 급등하면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모멘텀 테마성 주식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거의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모멘텀 주식도 그래서 모멘텀 주식도 어느 정도 심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전보다 9월보다 10월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모멘텀 주식이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좋아진다는 기대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비관이 휩싸여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낙폭 과대한 중에서 확실한 호재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해서 장금 꾸준히 잘 올라가잖아요. 상승 속도도 그렇지만 그것처럼 어떻게 낙폭 과대에서 호재성, 실적에 대한 호재성이나 아니면 업황 개선에 대한 호재성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장을 뚫는다 이런 거 믿는 주식은 사면 바이 앤 홀딩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실적 주식들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뭐 리노공 이런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좋고 그것처럼 이런 주식들은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특히나 경제 상황들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가 종목을 볼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들을 이겨낼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방송 일정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1월 20일 일요일 저녁 9시 가장 쉬운 혁명적 투자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전문가님 투자하는데 이제 혁명적인 무언가가 필요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네. 빨리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한 15년만 보면 나의 돈이 10배는 기본 불어나거든. 누구나. 아무나 이제 지식이 짧고 뭐 학식이 네. 짧아도 상관없이 한 달에 나의 수입의 5% 10%만 가지고도 15년 뒤에는 그 15년 동안 적금 든 그 금액 10배는 기본 나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기니까 15년 기니까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15년 뒤를 준비한다면 네. 정말 혁명적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못 사는 한국에서 잘 살게 된 것은 군사혁명이 있었다가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그래도 혁명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듯이 우리가 이제 50대, 60대까지 왔는데 내가 큰 재테크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럼 나 지금 앞으로도 못 번다는 거 더 나빠지니까 경제상. 그래서 나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투자법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혁명적 투자법을 제가 어떻게 바꿀지 아주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오시면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월 20일 일요일 저녁 9시 잊지 마시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혁명적인 방법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